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볼베스킹입니다. 자, 오늘도 일요일 아침 10시 저와 함께 힘차게 기관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에는 원래 해외 쪽을 이야기 드리는데 사실 지금 해외는 그렇게 크게 이야기 드릴 게 없어요. 매수한 분들, 그러니까 매수 플레이어 분들은 기다리는 구간이고, 매도 플레이어 분들은 해놓고서 컷만 걸고 지켜보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중간 자리에서는 분석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TMF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야기 드렸죠. 잡으신 분들 지금 뭐 30-40% 수익 났다고 해서 뭐 수익 담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그냥 내년까지 쭉 들고 간다. 그러니 뭐 중간에 이제 매매 전략들이 별로 없겠죠. 원자재들이 좀 있고, 제가 가스에 대해서는 저희 카페에 올려 드렸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시장이죠. 우리 시장이 지금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공매도 세력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주구장창 전부 다 들고 가기에는 반드시 부담스럽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매수 플레이어 입장에서 지금 웬만한 종목들 접근하기가 다 만만치 않아요. 특히나 외국인들과 기관이 선점한 종목들은 되도 않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막 들어와서 리스크를 안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합리적 추론에 의하면 결국은 환매수 세력들이 조금만 들어와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그 가운데는 반드시 2차 전지가 있다라는 거. 여전히 에코프로 BM의 공매도 잔고를 보게 되면 뭐 1조 8천억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마무시하게 많죠. 얘네들 중에 10%만 들어와도 우리가 연말 보너스를 얻는 데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당연히 물릴 수도 있겠죠. 막재가 터질 수도 있겠고. 다만 최근에 어떤 수급의 동향이나 패턴을 보게 되면 만약에 밀리더라도 다시 이 들어 올리면서 공매도 세력들의 환매수를 압박하는 그런 수급들이 시장 전체적으로 주기적으로 종목별로 순환하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반드시 나름의 수익을 챙겨줄 확률이 높다. 그러니 우리가 이 확률을 굳이 애써서 외면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2차 전지는 더군다나 제가 매매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 올해만 하고 끝날 거 아니거든요. 내년만 하고 끝날 것도 아니에요. 후년도 할 거고 그 이후에도 할 겁니다.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상을 끌고 가는 테마라고 이야기 드렸죠. 물론 잡아 가지고 존버해 가지고 끌고 가시는 분들은 그분들도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분들만의 매매의 기법이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것보다는 구간 계속 해 먹는 방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한 뼘 해 먹었고, 다만 이제 두 번째 사이클 노리는데 에코프로 BM이 저렇게 실적 발표를 빵 하고 터뜨리는 바람에 말 그대로 들고 가시는 분들의 몫인 거고, 우리는 지금 쳐다볼 수밖에 없고, 다만 지금 이렇게 낮지 않은 위치에서도 충분히 해볼 만한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 있을 12월 동시 선물 옵션 만기라든지 그 다음에 연말로 가면서 반드시 계속 사이클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게 크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비중을 실어 가지고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실어서 한두 번만 매매해도 우리가 올해 그 수익을 잘 클로징하고 특히나 연말 보너스를 챙길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냉정하게는 제가 저희 카페에 이렇게 글을 공개 전략을 올려 드렸죠. 공개 전략은 누구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2차 전지 손 놓지 말 것 하면서 거래량, 변동성, 시가총액, 그러니까 이 규모를 이야기하는 거죠. 규모의 이슈까지 다 갖춘 종목이 우리 시장에 사실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이 종목의 위치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뉴스로 막 고평가다 뭐하다 그러는데, 세상에 고평가가 아닌 종목이 어딨고 저평가가 아닌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엔 다 공존하는 거죠. 애널들이 이걸 고평가라고 딱 정해 놓으면 그게 고평가입니까? 얼마 전에도 무슨 종목이었지? 진짜 웃겼는데 목표 주가가 이전에 36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10만 원으로 낮춘 종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시세에 따라서 그렇게 어차피 자기네들이 부여하는 레버리지를 그렇게 바꿀 거면서, 아니 상수를 지네들이 딱 이렇게 몇 배를 정해 놓고서 들어갈 거면서 얘를 비싸다 아니다라고 논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거죠. 그리고 목표 주가까지 간 적이 얼마나 있다고. 그리고 가 가지고 더 슈팅해서 올라가면 어차피 또 바꿀 거면서.
그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예 그건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 흐름만으로도 충분히 해 먹을 것들이 많다라는 거. 그러니 2 차전지 매매하시는 분들은 저희 오시게 되면 충분히 좋은 그러니까 저희 최저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 지금 게다가 그 카페 가시면 얼리버드 이벤트가 있는데 최소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파이만 되셔도 그거를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얘네들의 힘의 균형이 잡히고 수급 균형들이 계속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재밌는 흐름들이 많이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어찌 됐거나 제가 공매도 세력이라고 그러면 2024년으로 모든 물량을 갖고 넘기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 내년 4월에 바로 다 풀릴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인다. 그렇다라 그러면 일정 수준 올해 떨어낼 것들은 떨궈내고 움직인다라 그러면 최소한의 변동성은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야기보다 별거 없이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이 메인 4종목 가지고만 저희 가족분들하고 매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 수급의 구조에 따라서 계속 바뀌거든요. 최초에는 얘를 가지고도 매매했었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매매했었고 지금은 계속 얘네 둘만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메인은 에코프로 BM이다. 얘가 가장 수급이 재미있게 액티브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상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 대충 매매한다고 그러면 얘 물리면 다시 돌아오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패턴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는 메인 종목으로 하시는 거 대장주로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매집을 한다라고 그러면 삼성 SDI는 여유 있는 분들 혹은 수익 있는 분들이 계속 매집해도 괜찮다. 물론 내가 조금 더 액티브한 거 노리시는 분들은 굳이 얘를 그렇게 매집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2차전지에 대해서 좀 단통으로 매매하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매집하기에는 제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 일단 큰 틀에서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그럼 뭐 이게 정답은 아니죠. 제가 그렇게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이니까 인마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가는구나 라고 인지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코프로 BM입니다. 본 종목은 지금 굉장히 재밌는 자리에 돼 있어요. 32만원짜리 여기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이 눌림이나 이런 것들 내려올 때도 계속 저희 가족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게 일단 32만원은 올 거다. 또 올 거다. 밀려도 또 올 거다. 근데 얼마나 멀리 매수를 하느냐가 수익률의 성패를 가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 공매 얼마 전에 그 실적이 아니죠. 계약 대규모 계약 발표하고 나서 그렇게 꼬리를 달았는데 저 35만원도 제가 봤을 때는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 정도 다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연말 보너스라고 생각한다라 그러면 일정 수준 얘를 그냥 박아놓고서 저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저는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몰빵은 어려운 거죠. 왜냐면 웬만한 매매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컷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데 얘를 들어가는 지금 기준은 기술적인 흐름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상황적인 예측에 대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만약에 시장이 꼬꾸라지거나 잘못됐을 때 눌렸을 때 25만원짜리 이 구간 전후나 이 아래에서의 만들어진 추세 전환 때 추가 매수할 물량은 남겨둬야 돼요. 그것만 할 수 있다라 그러면 충분히 노려서 이 자리까지의 리바운드를 노릴 만한 가치가 있다. 정말 빨리 오게 되면 저는 이번 주에 있는 동시 만기 때도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연말로 가는 과정에 공매도 환매수 세력이 결단만 좀 내려준다라 그러면 그런 구간들은 생각보다 좀 일찍 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큰 고민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입니다. 본 종목은 좀 코미디긴 하죠. 에코프로 BM이 저렇게 널뛰고 움직이는데 얘가 빠진다? 그러니까 지주사의 디스카운트라고 뭐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상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흐름이다. 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과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에코프로 BM을 접근한다라는 메인 이 관점 자체가 뭡니까? 환매수에 대한 효과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냉정하게는 환매수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즉 뭐냐면 올해 흐름에 있어서도 금액으로 보면 좀 그렇고 수량으로 봤을 때도 얘네가 매수 우위에 들어와 있죠. 즉 이전에 들어왔던 것들이 많이 환매수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환매수라는 어떤 이 매매적 그 관점과 타이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 그러면 얘네는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밖에 없다. 저는 결정적으로 이런 흐름 때문에 지금 BM과의 시가총액 차이가 벌어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덜 갔다라고 해서 얘를 매매하는 것보다 BM을 매매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여전히 이 120 평이 다시 온다라는 관점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올지 나중에 꺾여서 내려와 가지고 만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이 만들어진 밑꼬리, 그쵸? 이 흐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지켜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깨질 가능성보다는 지켜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눌림이 내려온다라고 그러면 그거에 따른 매수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종목을 노리신다라 그러면 59만 원 이탈 컷이 가능한 한 52만 원 아래짜리가 내려왔을 때 매수라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겠다. 자,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개인적으로 얘에 대한 관점은 딱 하나예요. 개인들이 지금 이렇게나 매집을 해 놨는데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예, 거의 15조 가까이를 매집을 해 놨죠. 이 매집해 놓은 상태에서 뭐 대주주 물량 빼고 뭐 하고 그러면 사실상 유통주의 씨가 마르는 거고 공매도가 이제 더 이상 치질 못하기 때문에 승수 효과도 사라졌어요. 뭐냐면 공매 누군가가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쳐요. 그럼 누군가가 또 매수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유통 주식이 500만 주여야 되는데 이런 일을 몇 바퀴만 반복해도 유통 주식이 1000만 주가 넘어 버리거든요. 이런 또 이상한 그런 효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딱 중단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이 매집의 효과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계속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공매도에 대한 어떤 흐름보다는 얘는 장기로 매수를 들고 있었던 애들이 이렇게 나오는 흐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과연 누가 매수해 줄 것인가는 조금 숙제 아닌 숙제이다. 누군가는 매수를 해 줘야 되잖아요. 과연 누가 매수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얘도 50만 원짜리는 반드시 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들 노리는 패턴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혹여나 이런 효과들이 조금 더 세게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쉽게 60만 원짜리를 다시 한번 칠 수도 있겠죠. 저는 어찌 되었거나 지금 이 개인들의 매집 효과가 어떤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게 가장 궁금한 그런 종목입니다. 따라서 저는 만약에 내가 안정적으로 물리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 포스코홀딩스를 물려두는 것도 기대 수익을 좀 낮게 잡고 매매 템포를 낮춰 잡은 상태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굳이 매매가 가능한데 본 종목을 노리시는 것보다는 이 다음에 나올 퓨처엠을 노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즉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인들의 매수 많아요. 다만 얘는 어떻게 됩니까? 공매도의 흐름들이 매도를 쳐놨기 때문에 BM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여요. 자꾸 이렇게 압박해서 들어오죠. 그러면 얘가 이 변동성 면에서는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간다라 그러면 조금 더 리스크를 안고서 퓨처엠을 매매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일단 120평 자리가 38만 원짜리에 있는데 이 자리는 한번 찍는다고 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어떤 자리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타이밍이 되든지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많다라고 표현하지만 대부분 옵니다. 그 단가가 중요한 거지 그 자리들은 오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부터도 10%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단가에 매수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얘는 좀 아쉬운 게 저희가 30만 7천 원에 잡으려고 그랬는데 두 틱짜리로 못 잡았어요. 그래 가지고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어찌 됐거나 가급적이면 30만 원에 붙여 매수해서 38만 원에 붙여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다. 자,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얘네들을 이 이야기들을 풀어 이야기하면 한 종목에 1시간 이상씩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축약해 가지고 이 매매를 실행하는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저랑 같이 한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제일 나은 종목들 골라 가지고 오더 내 가지고 그대로만 매매하시면 되기 때문에 손절을 당하든 아니면 수익이 나든 그렇게만 하기 때문에 고민 없겠지만, 지금 개별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복잡한 이야기를 드려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아이 매매 툴이 많아 가지고 수익이 날 거면 보조지표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이 수익이 나는 거고, AI나 이 프로그램에다가 보조지표 다 때려 넣어 가지고 매매하면 100% 수익이 나겠죠. 그럽니까? 그러지 않기 때문에 가장 최대한 어떻게 단순하게 이야기 드리는 거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43만 원 아래에서 매집한다라고 그러면 계속 최소한 45만 원짜리는 돌아올 자리이기 때문에 가급적 멀리 사면 멀리 살수록 유리한데, 다시 이 구간까지 내려오기는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려오는 122평이 좀 더 내려오기 전까지 이 45만 원을 딛는 흐름이 나와야지 최소한의 폭을 얻으면서 갈 가능성이 높고, 저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매매보다는 매집에 좀 더 가까운 성향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삼성 SDI가 그런 매집의 성향에는 조금 더 가깝다라는 거. 왜냐면 얘는 목표가 60만 원짜리거든요. 본회사가 크게 잘못되지 않는 이상은 저 60만 원짜리는 다시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 그대로 LG에너지솔루션의 45만 원짜리보다 얘가 훨씬 더 올 확률이 높은 자리가 명확하잖아요. 저는 어찌 되었거나 제가 갖고 있는 마디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기준이 잡히게 되면 그 종목을 더 선호하지, 막 어떤 펀더멘탈적인 면이 더 좋아서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집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지금 45만 원 아래짜리에서 매집해 가지고 중기적으로 60만 원짜리를 노리는 이 종목이 훨씬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좀 관점을 잡고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삼성 SDI가 LG에너지솔루션보다 더 나은 종목이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지하시면 좋겠고, 단통으로 매매하는 것보다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시 내려오면 뭐 쓰리바닥 정도는 단통으로 매매할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K에너지솔루션입니다. 본 종목도 매매를 하긴 했었는데 그냥 본절 수준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가지고. 지금 얘는 사실은 이 흐름이 나왔을 때 최소한 120평까지라도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뒤에 뒤풀이 흐름도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 냉정하게 내가 이 2차전지에 대한 리스크를 안는다라고 그러면 컷 조금 더 내주더라도 탄력성이 좋은 종목을 선택하지 무거운 종목을 일부러 선택할 일은 없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안정적이라고 그러면 포스코홀딩스처럼 그런 안정성이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12만 원 마디 자리가 다시 온다라고 하면 하겠지만 이번에 12만 100원 찍었죠. 마디는 믿어야 됩니다. 제가 설정한 마디는 이 고유의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좋고, 이 자리가 다시 내려오면 좋겠는데 지금 얘 패턴은 쉽게 내려올 자리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13만 9,600원 여기 써있네요. 이 자리가 계속 지켜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없는 분들이 12만원 오면 땡큐 하고서 파이 큰 분들은 그냥 한번 쑥 집어넣으셔도 괜찮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본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어찌되었거나 지금의 이 13만 9,600원에서 멀리 사면 멀리 살수록 기대 수익은 커질 수 있다, 이 정도로 같이 인지를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자, 마지막으로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기 시작하면 종목들 답 없어요. 그냥 계속 갑니다. 얘네들은 지네들이 이렇게 매집하면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왜? 다른 종목 못 잡았으니까. 적어도 얘네는 지네들이 매집해 놨거든요. 그쵸? 올해 흐름만 봐도 뻔히 보이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은 내비둬야지, 굳이 지금 자리에서 얘네들이 120평 돌파했다고 추격한다? 저는 뭐 그거는 지금 이런 자리도 매수 안 했는데 쫓아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은 알아서 놀게 냅둬야 된다. 기존에도 이야기 드렸죠.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보다 다른 건 몰라도 얘는 고평가고 오버슈팅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다시 이렇게 내려왔고 이런 변동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메리트가 느껴지진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다음 주 기관차 때 또 2차전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과연
이번 만기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검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때 만약에 안 움직이면 연말인가 해 가지고 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고, 그때 또 다양한 종목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9시에 올해 마지막 라이브 같이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언제든지 저희 차기사 카페에 놀러 오셔 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